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사과와 배 등 과수 4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과수 농가들은 1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부터는 과수 냉해 피해 등 열매 속기 전 발생한 재해의 보상 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일소 피해 기준도 강화돼 농가들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송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정모 씨는 지난해 여름 사과가 우박과 일소 피해를 입어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판매할 만한 사과를 건지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칠 뻔한 겁니다. 정 씨를 살린 건 바로 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정 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855만 원 가운데 75%가량을 부담한 덕분에 연간 213만 원만 내면 됐고 우박과 일소 피해로 인해 보험금 9,84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농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 손해보험은 13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67종의 가입 대상 품목 중 우선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이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됩니다. 지난해엔 과수 4종의 재해보험 판매가 2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올해부턴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판매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과수 농가들의 피해 보상 수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열매 속기 전에 발생한 동상해 등의 보상 수준이 현행 80%에서 50%로 낮아진 겁니다. 농식품부는 착과 감소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과도한 열매 속기 등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는 일부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소 피해의 인정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엔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일소 피해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턴 폭염특보 발령과 실제 관측 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농식품부는 봄철 이상 저온과 서리 등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대형 태풍 발생이 잦아진 만큼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보험이 없었다면 소량의 재해 복구비 정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시에 다시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0에서 3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정부가 양돈 농가의 재입식 시기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ASF 피해 지역 5개 시군 양돈 농가들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양돈 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재입식과 생계 안정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파주, 김포, 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5개 지역 양돈 농가 대표들은 최근 경기 파주의 파주 연천축협에서 총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준길 대한한돈협회 이사를 총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14번째 ASF 확진 판정이 나온 이래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음에도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자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비대위를 통합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재입식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농림부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 장관한테 2번이나 요청을 했고 장관은 2번이나 12월 초에 그 입식 기준을 발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속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식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지금 묵묵부답인 거죠. 농식품부의 ASF 긴급 행동지침에 따르면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끝난 마지막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임상, 혈청, 환경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에 걸린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 이동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 자문을 받아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부터 지역별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지난 12월부터 재입식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됐지만 농식품부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지속돼 당장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합비대위는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 농가들이 지급 기준이 최저 한도인 살처분 마리수 200마리 이하이거나 1,701마리 이상에 포함돼 매월 67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통합비대위는 오는 20일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 로드맵 제시와 현실적인 생계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병충해 발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염성이 높아 과수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과수화상병은 겨울철이 따뜻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응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지침이 담겼습니다. 손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과수화상병 등으로 인한 병충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수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농가와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방제 대책과 예방 대책을 모두 강화해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했던 기존 방제 작업이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이뤄집니다. 전국을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미발생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선택적 방제를 추진합니다. 발생지역은 발병 전력이 있는 11개 시군으로 지정됩니다. 완충지역은 발생지역에 인접한 21개 시군으로, 미발생지역은 화상병 발생 전력이 없는 시군으로 지정됩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와 인접한 경북과 충남북의 9개 시군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별관리구역은 사전 약제 방제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중점 관리됩니다. 과수화상병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지난해까지는 밀식과 반밀식, 소식 재배 등 재배 유형에 따라 단가를 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0제곱미터당 심어진 나무 수로 세분화해 지급합니다. 세 등급으로 뭉뚱그려 산정했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재배 주수 단위로 구체화된 겁니다. 방제 작업에 든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작업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 직경, 즉 나무 밑동 직경에 따라 지급액을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나무 밑동 직경에 따른 기준 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한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재에는 석회보르도액이 추가됩니다.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찰 방제단도 운영됩니다. 전문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전국 40개소에 골고루 배치됩니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지침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예찰과 적기 방제 등 강화해서 과수 화상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진청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연중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의 자체 예찰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열린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198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엔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 등 농업계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종료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국회는 최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제로 운영되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한이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농어민 38만 명이 월 평균 41,484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은 18세에서 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개소 가입자에 한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말 사업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에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까지 미뤄지면서 당장 올 1월분 보험료 수납부터 혼란이 우려된 바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는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일몰 기간이 연장 안 되면 어떡할까 우려는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고 일부 지원 사업이 일몰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한 거 환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양국관리법은 수확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할 때 정부로 하여금 시장 격리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쌀 공급 과잉이 발생했을 때 재배 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특정 매개체가 가축과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매개체가 있던 곳 주변의 가축까지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법안 처리를 거세게 반대해온 만큼 이에 대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요즘에는 꽃이나 식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화원을 직접 찾는 일은 드물죠. 여기 매출 정체기에 빠진 화원을 차도 마시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식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꿔 연 매출 8억 원의 소득을 올린 부자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김방석 씨 부자를 김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경기 김포시의 한 화원. 평일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휴일도 아닌 평일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한 매력은 뭘까요?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왔을 때 아주 큰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쁜 화분을 구입을 하면 차도 마실 수 있는 쿠폰도 주셔가지고 김포에서 또 집 근처에서 꼭 와보면 좋을 그런 장소예요. 비밀의 숲에 들어선 듯 은은한 클래식이 흐르는 화원을 걸으며 식물 속을 헤쳐나가면 잉어가 헤엄치는 작은 연못부터 책과 커피가 있는 북카페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마치 시각, 청각, 후각, 미각까지 총동원해 식물과 교감하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이 같은 공간을 만들게 됐을까요? 화훼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농장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차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카페와 카페 박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매출 정체기에 빠진 화원을 살려보겠다는 아버지의 인생을 건 도전. 정년의 나이에 다소 무모할 수 있는 계획이 현실화된 데는 둘째 아들 김바다 씨의 힘이 컸습니다. 조경 디자이너인 김바다 씨는 젊은 소비자들이 식물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파악해 식물 문화 쿠폰을 도입했는데요. 일종의 입장권으로 음료 한 잔과 바꿀 수 있어 젊은 고객층의 유입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선례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주리란 보장도 없던 위험한 도전.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10명 남짓 찾던 화원이 1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 명소가 된 겁니다. 이곳의 차별점은 천여 종의 식물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초대받은 형식으로 꾸며졌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걷다 보면 식물 줄기가 얼굴에 스치고 가시덤불에 옷이 걸리는 일도 생깁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은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나머지의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고 가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식물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식구를 포함한 10명의 직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대신 천여 종에 달하는 식물에 손으로 일일이 물을 주고 최악의 폭염에 에어컨도 틀지 않아 직원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하지만 이런 남다른 노력은 수차례 우수농가 표창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까지 받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들이 이 김포라는 지역을 토대로 해서 또 전국적으로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도 좋은 롤모델로서 소개될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판매 목적의 화원을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식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꾼 아버지와 아들. 이들이 피워낼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올해 농업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된 7,277억 원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도단위 통합 마케팅 추진에 97억 원, 산지 유통시설 설치에 112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919억 원 등입니다. 도는 이번에 확정된 농업 분야 예산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돌아오는 농촌, 희망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 시책 발굴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전처리 업체를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도내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도내 초중고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운영 제안서 발표 등 3단계의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4개 분야 총 10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지지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최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명품 수박 최고 경영자 육성 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입교식은 오리엔테이션과 자치활동 임원 선출, 교육과정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재배기술과 마케팅 등 수박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 심화 과정으로 1년간 운영됩니다. 교육 시간은 야간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다양한 현장 교육도 병행 실시됩니다. 또 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충남 수박이 전국 최고의 명품 수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난해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해 농촌 인력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구직자와 농가 간 인력 중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센터 한 곳당 1억 원이며 센터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구직자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남형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